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한국의 월드클래스 공격수 손흥민 선수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첼시와 토트넘의 경기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도박사들의 배당을 보면 첼시의 승리 배당을 1.65 배당을 주면서 이번 경기 첼시가 우세한 경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순위표를 보면 차이가 엄청나는 양팀이었는데요. 첼시는 현재 승점 49점으로 4위 싸움을 하고 있었고요. 토트넘은 14위에 랭크되어 있었는데 유로파 리그 유럽 대항전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토트넘은 리그는 망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과 첼시의 최근 역대 전적을 보면 첼시가 토트넘을 상대로 21승 11무 6패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고, 이번 시즌에도 홈에서 첼시에게 3대4로 패배한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경기 전에 BBC는 다음과 같은 통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첼시는 토트넘과 프리미어리그 12경기에서 단 1패를 당했고, 지난 3경기 연속으로 총합 스코어 10대4로 승리했다. 첼시는 다른 어떤 상대보다 토트넘을 상대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더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더 많은 골을 넣었다. 36개의 승리와 그리고 120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엔제 감독은 첼시와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서 3번 모두 졌는데, 만약 이번에 토트넘이 첼시에게 진다면 엔제 감독은 리그에서 첼시를 상대로 4연패를 기록한 첫 번째 감독이 된다라면서 끔찍한 통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지난 풀론과 경기에서 엔제 감독이 로테이션을 잘못 시키는 바람에 져서는 안 되는 경기에서 지면서 기세가 뚝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선수는 바로 손흥민 선수 혼자밖에 없었는데, 충분히 잘 쉰 손흥민 선수가 오늘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가 기대가 되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토트넘은 골을 먹을 뻔했습니다. 후방에서 롱패스가 들어온 것을 이제 잭슨이 스피드로 로메로를 제압하고 박스 안에서 슈팅을 때린 것을 비카레오가 선방으로 막아냈고, 튕겨져 나온 세컨드볼을 반더벤이 걷어낸다는 것이 잭슨 맞고 다시 골대 맞고 튕겨 나왔는데, 와, 초반부터 망할 뻔했던 토트넘이었습니다. 다행히 비카레오 골대가 지켜줬다고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2분 역습에서 슈팅을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을 잡은 손흥민 선수는 수비 한 명을 가볍게 제끼면서 박스 안으로 들어갔고요. 박스 안에서 슈팅을 때렸는데 상대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코너킥이 되었는데, 초반부터 날카로운 손흥민 선수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면 6분 첼시의 선수 비스토가 박스 언저리에서 슈팅을 때린 것이 옆구물에 맞고 말았는데, 초반부터 조금 밀리기 시작하는 토트넘이었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4분 토트넘은 전방에서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일단 항상 토트넘의 경기 스타일은 똑같죠. 전방에서 압박하면서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통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첼시가 항상 분위기를 잡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 토트넘은 그래도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면서 지금 6, 7, 8, 9, 10 전원 수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경기가 유로파리그 경기 전에 프랑크푸르트 데뷔를 하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초반부터 집중해서 경기를 하는 토트넘이었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8분 비카리오가 토트넘을 구해내고 말았습니다. 파머가 박스 안에 들어와서 크로스를 넣어준 것이 로메로의 가랑이 사이를 통과하면서 전달이 되었고, 우당탕 상황이 벌어지면서 두 선수가 엉켰는데 비카리오가 잘 막아내면서 일단 18분에 실점하지 않은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22분 오도베르가 이제 오늘 존슨 대신에 나왔는데 드리블을 치면서 안으로 접고 들어와서 이제 뒤에서 들어오고 있는 솔랑키에게 공간 패스를 넣어주었습니다. 근데 호흡이 맞지 않았고 이 오도베르가 패스가 조금 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랑키에게 정확하게 타이밍에 맞춰서 패스가 전달된 게 아니다 보니 이 선수가 공을 잡아서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도베르의 크로싱 능력은 쓰레기였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9분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공간으로 질주하고 있었는데 이 선수가 우독이거든요. 우독이가 이렇게 패스를 넣어줬다면 손흥민 선수가 돌파해서 골을 넣었겠죠. 근데 우도기의 패싱력도 너무 쓰레기이고 시야가 너무 낮으면서 이렇게 패스했습니다. 손흥민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뒤로 패스해주는 우독이, 이 녀석은 제가 봤을 때 부상에서 복귀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얘는 좀 발전이 없는 선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토트넘이었고, 그리고 나서 또 우도기는 미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도베르가 공을 잡고 역습을 시도하고 있었고 우도기가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수비하다가 이제 혹시나 모르니까 뒤에서 따라가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이 공을 받은 우도기는 쓸데없는 컨트롤을 하다가 그냥 첼시 수비에게 너무 쉽게 막혀버렸는데, 와, 우도기는 정말 오늘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트넘이 막상 공격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스카이 스포츠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첼시 원정 경기에서 토트넘의 공격 플레이에서 어떤 패턴도 찾을 수 없었다 하면서 엔제 감독이 전술 제대로 짜온 거 맞냐? 라고 토트넘의 경기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솔랑키는 지금까지 단 9번만 공을 터치했습니다. 이는 경기장에서 있는 모든 선수 중에서 가장 적은 횟수의 터치입니다. 라면서 토트넘이 오늘 전술이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볼까요? 35분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박스 언저리 부근에서 이제 항상 선수 한 명을 그냥 벗기는데, 이렇게 공을 잡고 순간적으로 스피드를 올려서 벗겼습니다. 그리고 크로스를 넣어주었는데, 이 크로스가 딱 좋은 위치에 들어갔죠.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로 크로스를 넣어주는 손흥민 선수였는데 토트넘 선수들이 받아먹지 못했습니다. 일단 공이 요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갔으면 선수들이 받아먹었다면 골을 넣을 수 있었거든요. 베리발 스펜스입니다. 근데 선수들은 그걸 받아먹지 못했고 키퍼가 먼저 걷어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장면이 나오자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보여주면서 이제 다음 리액션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저으면서 그걸 못 받아 먹냐 하면서 팀 동료들에게 안타까워하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와, 진짜 손흥민 선수가 이런 표정이 나오게끔 못 받아 먹는 토트넘 선수들은 너무 아까웠습니다. 여하튼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멋진 장면을 연출해내자 스카이 스포츠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위험한 장면이 나왔다. 손흥민의 공이 날카로운 위치로 들어갔는데 첼시 수비를 시험했다. 슈카 크로스의 중간쯤 되는 킥이었는데 말 그대로 수비와 골키퍼 모두 애매한 불확실한 구역으로 공을 보냈다. 산체스 키퍼가 가까스로 쳐냈지만 다행히 그 근처에 따라 들어온 선수가 없었다. 이후 메디슨이 박스 근처에서 공을 잡았지만 전개하다가 머뭇거리면서 기회를 놓쳤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미친 크로스가 들어갔는데 그걸 못 받아먹는 토트넘 선수들이었다 하면서 토트넘 선수들 뭐하냐? 라고 비난하는 이제 스카이 스포츠였고요. 이제 BBC의 반응을 볼까요? 토트넘은 공격 플레이에서 리듬이나 패턴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몇 번의 기회를 얻었는데 그들이 몇 번의 패스를 이어간다면 첼시의 수비에 문제를 일으킬 것 같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미친 크로스를 넣어주었는데 그걸 못 받아 먹었다. 제대로만 받아 먹었다면 첼시 수비에 문제를 일으켰을 것이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미친 크로스가 첼시 수비를 붕괴시킬 뻔했지만 이제 팀 동료들이 받아먹지 못하면서 못했다라고 평가하는 스카이 스포츠와 BBC였습니다. 이렇게 전반은 0대0으로 끝이 났거든요. 의외로 토트넘이 조금 집중하면서 골을 먹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었고요. 통계를 보면 토트넘이 점유율 55%, 그리고 첼시입니다. 첼시가 55%, 토트넘이 45%. 토트넘은 슈팅 2개 날렸는데 토트넘은 손흥민 한 번, 베리발이 한 번 날렸는데 수비 벽에 막혔습니다. 반면에 첼시는 슈팅 6개, 유효 슈팅 2개 나왔는데 토트넘이 밀리는 경기였고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다 해줬는데 이제 기회를 살리지 못한 토트넘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에는 손흥민 선수를 잘 활용하거나 최소한 손흥민 선수에게 정확한 패스를 넣어주는 것이 필요한 전반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전, 첼시는 공격을 하고 있었고 토트넘은 전원 수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가 프랑크푸르트와 유로파리그 8강전을 대비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수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런 수비를 뚫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얼리 크로스였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전원 수비를 하자 첼시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수비 라인을 조정했고요. 그 다음에 공을 잡자마자 공간으로 얼리 크로스를 넣어 주었습니다. 이 크로스를 엔소 페르난데스가 이제 공간으로 들어가서 헤더로 마치면서 50분에 1대0으로 앞서가는 첼시였는데, 와, 엔젤 감독은 공격도 못해 수비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세레모니를 하는 엔소의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이제 멘탈이 터진 엔젤 감독이 또 포착이 되었는데, 이 감독은 제가 영상으로 전해드렸죠. 이제
나는 다음 시즌 프리 시즌을 맡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엔젤 감독이었는데 일단 이렇게 또 실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57분 카이세도가 세컨드 볼을 밀어넣으면서 2대 0이 되는가 싶었지만 다행히도 오프사이드였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은 한 골 따라 잡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파페사르가 여기에서 때린 슈팅이 이제 키퍼 손 맞고 들어가면서 1대1 동점이 되었지만, 이제 사실 알고 보니 그 이전 장면에서 파페사르가 카이세도의 무릎을 스커드를 들고 걷어차 버리면서 공을 뺏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파페사르는 퇴장을 당할 뻔했지만 다행히도 심판은 경고에서 그치면서 퇴장을 당하지 않은 파페사르였습니다. 그리고 79분 손흥민 선수가 돌파하면서 위험 지역에서 걸려 넘어지면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메디슨이 또 프리킥을 찼거든요. 메디슨의 프리킥은 수비병 맞고 코너킥이 되었는데 왜 자꾸 이렇게 골도 못 넣는 메디슨에게 프리킥을 맡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엔젤 감독이 또 쓰레기 전술을 가지고 왔고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과연 풀 전력으로 나왔는데 이제 핑계거리가 없겠죠. 이 전략 전술로 이제 유로파리그 우승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되는 오늘 경기력이었습니다. 엔젤 감독은 유로파리그 우승시킬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